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11시 통합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2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8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유입이 11건, 지역사회 감염은 1건입니다. 잠시 뒤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틀 연속으로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왔는데 이제 클럽을 다녀온 용인 그 남성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어제 신규 확진자는 12명 늘어서 국내 확진자는 1,822명입니다. 네. 지금 다시 10명 이상으로 신규 확진자가 늘었는데요. 신규 확진자 12명 중에 11명은 해외 유입 사례고요. 네. 이 한 명이 지역 발생입니다. 네. 이 지역 발생은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경기도에서 용인에서 그 처음으로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진된 사람의 이제 친구가 오늘 통계에 이제 포함된 건데요. 네. 그 밖에 이제 사망자는 256명이고 어제 숨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 치료 중인 사람은 1,082명입니다. 이제 1,00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네. 완쾌돼서 격리 해제된 분은 9,48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검사 중인 사람은 계속 8,0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긴장을 늦추거나 할 수 없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경기도 용인에서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계속 나오면서 계속 그에 따른 지역사회에 또 추가 확진자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통계에는 포함이 되진 않았지만 네. 지자체 소식에 따르면 이 용인 확진자의 직장 동료도 추가 확진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그렇군요. 또 좀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네. 이태원에 있는 주점을 다녀온 네. 성남시 의료원 간호사도 확진된 네.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 중대본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오늘 그 중대본 모두 발언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아서 향후에 이제 요양시설 면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직접 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12명입니다. 다만 오늘은 예외적으로 0시 이후 확진 환자의 발생 상황을 긴급하게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용인 지역에서 확인된 29세 확진자의 접촉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진 환자 본인과 안양의 지인 1인 이외에 오늘 0시 이후에 추가적으로 현재까지 1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현재까지 총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0시 이후 발생한 13명 가운데는 확진 환자의 직장 동료 1인과 클럽에서 접촉한 12명의 확진이 확인되었고 이 가운데에는 외국인 3명과 군인 1명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진 환자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다시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방역당국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련 상황 통제를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당국이 제공하는 정보와 지침에 따라 행동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2일, 지난 토요일이 되겠습니다만 새벽에 용산구 이태원 소재의 킹클럽을 0시부터 3시 30분까지, 트렁크 클럽을 1시부터 1시 40분까지, 클럽 퀸을 3시 30분부터 3시 50분까지 방문하였거나 이와 동선이 유사할 경우에는 절대로 외출하지 마시고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종사하시는 경우는 집으로 귀가해서 증상을 관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인근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해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오후의 방대본 브리핑에서 정리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박능호 1차장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각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현황, 식문화 개선을 통한 생활방역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박능호 1차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방역 주체로서의 역할을 잘 실천해 주신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연휴 기간 발생한
지역사회 감염 사례에 대하여 1명의 감염자로 인해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다시 초래할 수 있다며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부터 4일 만에 수도권 지역에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실내의 다중 밀집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사례로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발생은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방역 당국은 경계를 늦추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산발적인 감염 사례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개인들이 방역 주체로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감염의 규모를 최소화하고 확산 속도를 늦추는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한 수준 이내로 감염 확산을 통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유흥업소나 클럽과 같은 실내 다중 밀집 이용 시설은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방문자 기록 남기기, 1, 2m의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지원 현황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4일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 운영 방안을 논의한 이후 관계부처와 산업계, 학계, 연구원, 병원계 간의 상시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정부 지원단 산하에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국내의 치료제, 백신 개발 기업 21개 사를 선정하여 규제, R&D 컨설팅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과 관계부처 합동 1:1 밀착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지원단은 그간 제기됐었던 기업과 전문가의 요청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혈장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완치자의 혈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혈장 치료는 코로나19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채취하여 다른 환자에게 항체를 직접 공급하는 치료법입니다. 정부는 의료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오늘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대한적십자사에서도 연구용 혈장 채취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혈장 채열 장비가 부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혈장 성분 채열기를 임대하여 혈장 채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의 신속한 임상 승인 등을 통해서 연내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효능 평가를 위해 생물안전 3등급 시설 BL3를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민간에 지원할 수 있는 생물안전시설 현황 조사 결과 질병관리본부 등 28개 시설이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정부는 BL3 연구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민간 기업이나 연구소 등의 수요를 검토한 이후 BL3 운영 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 내에 생물안전연구시설 민간 지원팀을 구성하여 수요를 접수하고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셋째로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유관기관 합동조직으로 확대 개편하여 더욱 신속하게 기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치료제, 백신 개발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6월 초까지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등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식약처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생활방역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침방울을 통해 전파되므로 특히 우리의 일상 속 음식 문화에서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방역 조치들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간 우리가 식사할 때 찌개와 반찬 공유, 공용 수저통과 양념통 사용, 종업원과의 밀접 접촉, 밀집한 테이블 배치와 같이 코로나19 위험 요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건전한 음식 문화 정착을 위하여 개인 용기 사용, 덜어먹기 등 식사 중 개인 위생 실천 사항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지그재그로 앉기, 식탁 간 1m 간격 유지를 통해 이용자 간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식사하기, 배달과 포장 권장 등 식사 중 침방울 전파를 방지하는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외식 영업자와 지자체, 정부가 함께 민관 협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외식 영업자가 식품위생관리와 생활방역 지침을 병행하여 준수하도록 식품 접객업소 식중독 예방관리 매뉴얼을 5월 중에 개정할 계획이며 위생등급 평가나 컨설팅을 할 때 위생사항뿐만이 아니라 생활방역 지침도 교육에 포함하고 지자체를 통해서 손소독제와 소독약품을 외식 영업자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농림부 주관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준수되는 가운데 외식 소비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국민 캠페인 슬기로운 외식 생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정부, 지자체, 외식단체가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외식 문화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외식, 소비자 단체 등에 전파할 예정입니다. 우수 실천업소에 대해서는 5월 18일부터 SNS나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홍보, 소비자 현장 방문 이벤트를 실시하고 외식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외식 문화 개선 우수 모델을 6월까지 개발해서 일선 현장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노쇼나 갑질 등 외식 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까지 함께 포함할 것이며 식사 문화 개선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정부, 지자체, 외식 산업계가 꾸준히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고 나서 처음 맞는 주말입니다. 일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동시에 코로나19의 예방과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본인의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번 주말에 비가 온다고 하므로 야외 활동이나 외출은 어려울 것이긴 하지만 실내 시설을 이용할 때는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과 사업주분들, 종사자분들께서는 일상을 영위하는 가운데서도 시설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지자체의 안내와 행정지도 등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다 함께 힘을 모아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방역 관리 상황을 만들어낸 우리의 성과가 한순간의 방심으로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48번째 어버이날입니다.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계셔서 부모님을 직접 뵙지 못하는 분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일부 시설이나 병원에서는 유리나 비닐 천막 등을 활용해서 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새로운 면회 방식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서 보다 안전하게 면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역 조치를 철저히 준비하고 점검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전처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쉽지 않겠으나 전화나 영상 통화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님의 안부를 자주 살피고 가족의 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 속의 거리는 유지하더라도 마음속 거리는 더욱 가까이 해서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네요. 오늘 통계는 잡히지 않았지만 그 브리핑에서 보면 29세 용인 클럽을 다녀온 그분을 통해서 이제 13명이 확정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확진이 됐다고. 네, 오늘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예외적으로 어제까지의 그 통계 자료가 아닌 오늘 0시 이후에 이 확진자들에 대한 통계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네.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경기도 용인 지역에서 일단 확진되고 그 29살 남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접촉자 1명, 그러니까 안양에 사는 지인 1명이 확진된 것이 오늘 앞서 말한 통계에 포함이 된 거고요. 거고. 그리고 그 외에도 오늘 1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있다는 내용이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용인 확진자 환자로부터 발생한 사람이 불과 하루 사이에 총 15명이 된 겁니다. 그렇네요. 정리하면 오늘 발표회에 이 직장 동료 1명이 확진됐고요. 그래서 클럽에서 접촉한 사람이 12명이 확인됐습니다. 네. 이 가운데 외국인은 3명, 그리고 군인 1명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확진 환자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클럽 12명 중에서는 뭐 이따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브리핑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서울이 이제 11명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외국인 3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브리핑에서는 구체적인 이제 클럽 명칭이 언급이 되면서 여기 동선이 혹시 유사하면 외출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방역을 잘 대처하려면 첫 확진자의 동선에서 있었던 접촉자 관리가 핵심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은 클럽의 상호명까지 공개하면서 그 해당 동선에 있었던 사람들은 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를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월 2일 지난 토요일 새벽에 용산구 이태원 소재의 킹클럽을 0시부터 3시 30분까지 이용한 사람, 그리고 트렁크 클럽을 1시부터 1시 40분까지 이용한 분, 네. 그리고 클럽 퀸을 3시 30분부터 3시 50분까지 방문했던 사람들은 이 방송에 귀 기울여져야 하고요. 이와 동선이 유사할 경우에는 절대로 외출하지 마시고 집에 머물면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은 없는지, 몸이 아프진 않는지 그렇군요. 증상을 관찰해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동선이 겹치는 분들 네. 중에 다중이용시설에 종사하시는 경우는 집으로 반드시 귀가해서 증상을 관찰해야 되고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인근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연락해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네. 당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역학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전에도 주점이나 클럽을 다녀온 사람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확진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럼 차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용인에서 사는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도 유흥업소나 뭐 여러 가지 밀폐된 시설에 네. 다녔던 젊은 환자분들 소식이 있었고 그때도 많은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확진자가 전혀 추가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용인시에 사는 확진자로부터는 네. 벌써 15명의 지금 총 그러니까요.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전 상황과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똑같은 유흥업소나 클럽인데도 불구하고 네. 당시에는 접촉자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좀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사실은 뭐 명확하게 역학조사가 정확히 나와봐야는 알겠지만 사실 당시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조금 더 이거보다는 좀 엄격한 엄격했죠. 사회적 거리두기인 상태였고 이 용인시에 거주한 환자는 긴 연휴 기간 중에 있었던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상황들이 심리적인 요인도 강하죠. 심리적인 요인도 강할 수밖에 없죠. 밀폐된 공간이라고 해도 사람과 네. 사람 사이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좀 말을 하더라도 조심을 한다거나 기침 알겠습니다. 예절을 잘 지킨다거나 마스크를 하는 등 이런 상황들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브리핑에서 서울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11명 모두 클럽과 관련된 감염이라면서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5월 8일 코로나19 서울시 발생 현황과 또 이태원 소재 클럽 대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정이 없이 이렇게 직접 발표에 나선 것은 오늘 하루에만 서울에 11명의 확진자가 생겨났고 특히 이번에 수습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라고 하는 이 엄중한 현실 때문에 중대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나서게 됐습니다. 아마 시민 여러분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 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5월 2일 0시부터 새벽 3시 50분까지 이태원 소재 클럽 등을 방문한 용인시 거주 20대 남성이 5월 6일 양성 판정을 받아서 최초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10시 현재 관련 확진자는 경기도 2명, 서울시 11명 이렇게 해서 13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초 확진자와 동행한 안양시 거주 30대 남성이 5월 7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클럽을 방문한 종로구 거주 20대 남성이 5월 8일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게 됩니다. 5월 7일부터 이 관련 보도나 또 서울시 안내 문자를 보고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은 114명 중에 현재 11명이 이 양성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7명은 음성이 되고 또 6명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더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 6일 해당 업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해서 출입자 명부와 CCTV 자료를 확보했고 업소는 긴급 방역 후에 일시 폐쇄했습니다. 입장 시에 발열 체크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했는데 해당 업소는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됐습니다. 그러나 이 경로가 아직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았고 또 명단도 일부 부정확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엔 미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내 실업 대란이 7주째 계속돼서 이 3,3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때 한 주 700만 건 가깝게 청구됐던 실업수당 청구가 2주 연속 300만 건대로 떨어져 실업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뉴욕 김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16만 9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국의 실업 대란이 7주째 계속된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 기간 3,3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업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3월 셋째 주부터 급증한 실업수당 청구가 한때 700만 건에 육박할 정도였다가 지난주부터 2주 연속 300만 건대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실업 대란을 반영하는 지표 발표가 이어져 이 같은 낙관적 해석을 섣불리 내리긴 어렵습니다. 지난해까지 평균 1%대 초반의 증가세를 유지했던 미국의 노동 생산성도 올해 1분기 2.5% 하락했습니다. 내일 발표될 지난달 실업률도 16%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이 실제 실업자 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전문가들 지적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만 집계에 포함시키는 실업률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봉쇄 정책으로 구직 활동 기회조차 박탈된 사람 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Given the shelter-in-place rules, lots of people can't actively search, so they may not actually be counted as unemployed.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각국의 경제적의 본격화 움직임과 중국의 수출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타난 것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유럽 상황입니다. 2달 가까이 봉쇄령이 내려졌던 프랑스도 1차 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감염 확산세가 심각한 파리와 수도권 등엔 일부 봉쇄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곳곳이 통제가 되면서 관광업이 70년 새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 양민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2달 가까이 계속된 봉쇄령으로 텅 비었던 파리 샹젤리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차 완화가 시작되면 거주지에서 100km 내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11살 이상은 대중교통을 탈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고 상점 영업도 재개되지만 카페와 레스토랑은 다음 달 초까지 문을 닫습니다. 파리 수도권 등 감염 확산세가 위험으로 분류된 4개 지역은 일부 봉쇄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국경 폐쇄도 다음 달 15일까지는 계속됩니다. Pour ce qui est de nos frontières nationales, et notamment celles que nous partageons avec nos voisins européens, nous avons décidé de prolonger les restrictions mises en place jusqu'au 15 juin au moins. 코로나19로 전 세계 관광지 96%가 통제된 상황. 유엔사나 세계관광기구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 70년 만에 국제관광업이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분기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22%, 6,700만 명 줄었고 800억 달러, 약 98조 원 손실이 발생했는데 특히 유럽과 아시아 타격이 가장 컸다는 겁니다. 각국의 여행 제한과 봉쇄 조치가 7월 초 풀려도 관광객 수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 그러나 9월 초로 미뤄지면 70%, 올해 말까지는 최대 78%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럴 경우 관광 분야 일자리가 1억 개 넘게 사라지고 최대 1,400조 원 손실이 날 걸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여행관광협회도 관광업계에 미칠 코로나19의 여파가 2008년 세계 경제위기 때의 5배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시고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